116쪽 탐구 2의 담화와 맥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담화의 언어적 맥락하고 비언어적 맥락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을 고려한 국어 생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네가 그렸니?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아이가 벽에 이렇게 낙서를 했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화가 나신 모양이죠. 네가 그렸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것을 보고 어머니가 흡족해서 네가 그렸니? 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벽에 낙서한 것을 꾸짖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아이가 그린 그림에 감탄하는 상황이죠. 자, 똑같은 말인데도요. 발화의 내용이 같아도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담화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담화에서 맥락은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항상 존재하며 발화를 표현하고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에는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표현하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뉘며 비언어적 맥락은 다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언어적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언어적 맥락은요. 앞뒤 발화에 나타난 언어 표현이나 내용의 흐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맥락,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문맥이라고도 한다. 발화의 의미는 언어적 맥락을 고려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연이가 난 오늘 김밥 싸왔어. 현우, 그래? 난 오늘 샌드위치 싸왔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자, 그랬더니 나연이가 고마워. 너도 이거 먹어. 자, 똑같은 이거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에 현우의 이거는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김밥일까요? 샌드위치일까요? 그렇죠? 샌드위치죠. 고마워. 너도 이거 먹어. 라고 했어. 자, 이거는 김밥이에요. 자, 현우에게 있어서 가까운 이것은 샌드위치고요. 나연이에게 있어서 이것, 어떤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것, 근칭은요. 김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위 대화에서 언어적 맥락, 즉 나연이의 발화와 현우의 발화를 고려하면 앞에 이거는 샌드위치를 의미하고 뒤에 이거는 김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화의 의미는 언어적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담화의 언어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자, 지금 언어적 맥락이라는 말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언어적 맥락이 왜 중요하냐면요. 언어적 맥락을 잘 파악하게 되면 같은 의미인데 다른 의미의 언어, 동음, 이의어 또는 다의어, 하나의 중심 의미에 주변 의미가 여러 가지가 딸려있는 다의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언어적 맥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언어적 맥락은 첫 번째로 이제 상황 맥락이 나오는데요. 상황 맥락은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맥락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말하지요. 자, 화자, 청자, 여기에서 주제, 목적 등도 담화 상황의 일부가 되므로 상황 맥락에 포함이 됩니다. 화자, 청자, 주제, 목적 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상황 맥락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학급 회의에서 말을 할 때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든지 위로하는 상황에서 괜찮아 와 거절할 때 괜찮아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상황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맥락은요, 어떤 상황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말하기도 하고요. 화자, 청자, 주제, 목적 등도 담화 상황의 일부가 된다는 것 잘 알아두면 좋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음식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음식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문 직후에 다른 용무가 있어. 내가 김밥을 이렇게 5개만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문 직후에 내가 여기 옆에 슈퍼마켓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음식은 언제 나옵니까? 라는 의도는요. 조리 시간을 확인하려는 의미가 있죠. 준비하는 시간을 확인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주문 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나는 5줄만 시켰는데 30분이 돼도 안 나와요. 그랬을 때 음식 언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는요. 음식을 빨리 갖다 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언제 나옵니까? 라는 이 발화 자체가요. 똑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겠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요. 사회문화적 맥락인데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맥락으로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이념이나 가치 등을 포함하지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관습과 규범이 있고요. 모든 의사소통은 이러한 관습과 규범에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관습과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발화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적절한 담화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와 어른들과 대화할 때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든지 우리 문화에 낯선 외국인에게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할 때 외국인이 의아해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높임법 있죠? 높임법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이 많이 달라지는데 존칭이라던가 이렇게 반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이 높임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도 차린 건 없어요. 그래도 많이 드세요. 라고 이렇게 겸손의 표현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언어적인 상황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맥락으로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이념이나 가치 등을 포함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18쪽 보겠습니다. 118쪽의 활동 1번을 보면 다음 대화를 보고 담화의 언어적 맥락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1번. 자, 이 대화를 보면 이 담화에서 지우와 주원이의 발화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지우, 주원이. 재우는 어디 갔어? 편의점. 현우는? 현우도. 자, 이 대화의 특징은요. 바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많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담화에 있어서 첫 번째 선생님이 지난번에 주제를 향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했죠? 그렇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 두 번째, 지시 표현이나 대용이라던가 접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이야기가 똘똘똘똘 뭉쳐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이런 것을 응집성이라고 했죠. 자, 담화에서는요, 이 담자는 이야기 담자라고 했어. 이야기 화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글 쓰는 거 말고 발화 상황에서는요, 생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대화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지우와 주원이의 발화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채워서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보자 라고 했어. 자, 지우, 재호는 어디 갔어? 주원이가 편의점 그랬어. 주어가 빠져있네. 주어 뭐가 들어가지? 재호는 편의점에 갔어 라고 하면 되죠. 자, 지우는 현우는 자, 현우는 뭐라고 해? 어디에 갔어? 어디 갔어? 라고 질문할 수 있고요. 주원이는 현우도 편의점에 갔어 라고 대답할 수가 있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요. 지우와 주원이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그 까닭을 함께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지우의 질문에 주원이가 적절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지우의 의문점이 풀렸어요. 따라서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 상황에서요. 통일성 또한 응집성 그리고 여기서 생략도 이 담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쪽에 활동 2번 볼게요. 다음 만화를 보고 담화의 상황 맥락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자, 1번 가와 나에서 학생의 발화가 각각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써보자 라고 했어요. 가번을 보면 한국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자, 라고 한 거 보니까요. 가에서는요. 질문 자체가요. 한국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 한국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건널목을 지나서 직진하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보여요 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번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어떤 방법을 묻고 있어요. 지금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번을 보면 이와 같이 동일한 발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은 물론 맥락 때문에 그렇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발화라도 상황 맥락이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탐구해보자. 자, 1번 가와 나의 담화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가와 나가 지금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름이 제시카인 거 보니까 외국 사람인 것 같으네요. 자, 오늘 오후에 어디에서 만나? 은솔이가 우리 학교 앞에서 만나자 라고 했어요. 제시카, 우리 학교? 너랑 나랑 다른 학교 다니잖아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끼리는 통할 수 있는 건데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우리 학교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즉 공동체의 문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요. 우리라는 표현, 심지어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보고서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놀란다고 하죠. 자, 이 우리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이 자신과 관계가 되어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우리 가족, 우리 학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개인을 중시하는 영어권에서는요. our family, our school 이렇게 말 안 해요. my family, my school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제시카는 이러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할아버지께서 춘부장은 안녕하신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네? 저희 아버지는 춘부장이 아니라 김부장이신데요? 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요. 청년이요.
춘부장의 의미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인데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것 또한 단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담화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120쪽 한번 볼게요. 120쪽에 보면 다음 광고를 보고 질문에 답해 보면서 광고에 담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잠깐 한 30초 되는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네. 예, 잘 감상했지요? 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 하면 엄마, 아빠, 부부가 있고 아이가 또 뭐 하나,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 핵가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죠. 이렇게 조성 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한부모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슬플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오늘도 행복해요. 라고 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라는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만든 그런 공익 광고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광고를 보고 질문에 답해 보면서 광고에 담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광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시청자죠? 자, 이 광고의 목적은 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선 가족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한 내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의 목적은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당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광고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맥락은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라고 이 광고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편견이나 가치관으로 인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으면 이런 공익광고 안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러한 공익광고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화에 관련된 120조 완료가 됐고요. 121조 발화와 담화, 담화의 구성요소, 담화의 맥락까지 가로놓기 잘 넣어서 공부를 해 오기 바랍니다.